네, 안녕하세요. 테슬라와 2차 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 12월을 꼭 주목을 해야 한다고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로 좀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 조금 지지부진한 주가가 12월에는 왜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우리나라의 FSD가 이제 배포된 이후로 여러 가지 주행도 많이 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 블라인드 현대차 블라인드 그룹사 라운지 가보면 기아, 현대 트랜시스, 현대 모비스 이런 쪽에서 이런 자기 네의 현대차의 경쟁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안 되는 거 어떡하냐 이제 현대기아차 뭐 대안이 있냐 내연기관차 팔다가 이대로 매출이랑 영업이익 고점 찍고 내려올 일만 있다 뭐 포티투다 또 답 없다.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지금 하이브리드하고 내연차 너무나 잘 팔려갖고 역대급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좀 이런 FSD가 실제로 소비자한테 닿으면서 이런 불안감들이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기차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냐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제 실제 후기와 함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너무나 사실 차이가 많이 극명하게 나뉘는 그런 부분이 FSD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진짜 위기이긴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드디어 한국에 배포된 FSD가 있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처럼 지금은 치솟기 전에 잠잠한 쳇바퀴 같은 주가 이게 12월에 제가 감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는 뭐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 역시도 조금 이렇게 400달러에서 420달러, 44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이런 엔비디아가 하고 이런 구글과의 전쟁 속에서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결론은 12월에 주가의 움직임은 진정한 무인 택시일 때 지금 로봇 택시가 있긴 있는데 사실 저는 뭐 많은 테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대 올랐다 10대 올랐다 30대 올랐다 드디어 100대 넘었다 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지만 그래봤자 100대긴 합니다. 물론 웨이모도 뭐 해봤자 뭐 많은 지역에 뭐 500대 1000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긴 하지만 저는 아직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일론 머스크 말대로 보조 운전자가 없어질 때, 텍사스에 보조 운전자가 없어질 때 진정한 월가에서 생각했을 때 로봇 택시라고 무인 택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완전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이때 하고 이건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긴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때 무인 택시가 진정한 퀀텀점을 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다음에 롭티머스 로보트가 대량 생산될 때 이때가 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트래커까지 있습니다. 완전히 이것들을 실제로 이 택시를 타면서 이런 번호판으로 체크를 하는 그런 정도의 매니아들이 많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이 플릿은 132대 갑자기 확 늘기 시작했죠. 그만한 자신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조운전자가 없어질 때 텍사스에 보조운전자가 없어질 때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를 할 수가 있을 때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 군데를 플릿으로 사람 없이 굴린다는 것은 뭐 이렇게 뭐죠? 여러 가지 완전히 군집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서로 배치와 뭐 이런 것들도 우버처럼 다 어느 지역에 몰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코딩하고 완전히 물류 시스템 같이 이렇게 전반적인 완전히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또 다른 세계이긴 하지만 너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가 포인트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이거는 뭐 자료지만 왜 이게 로보택시가 내년 4월인가요? 출시하고 대량 생산을 시작을 하는데 왜 2인승으로 만들었냐? 대부분 거의 뭐 짐만 버린다든지 1, 2, 3인승 요 정도가 맥스기 때문에 90% 이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2인승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로보테시가 이건 좀 과장을 좀 보태서 좀 이야기를 좀 누가 쓰신 건데 저도 전달을 받았는데 로보택시가 만약에 10만 대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장기적인 이야기지만 한 대당 4천만 원 수익이고 뭐
뭐 100만 대까지면 뭐 28년도에 100만 대, 일론이 말한 100만 대까지 간다고 하면 40조까지. 그래서 순이익이 6조인데 뭐 80%가 로보택시가 기여한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이익에 지금 5%에서 10%까지 기여한다는 거 보여준다면 주가가 달림. 제가 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주가는 가장 빨리 반응을 하는 것들은 당연히 뭐 기대감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숫자로 뒷받침될 때가 가장 진짜 너무나 주식의 기본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로보택시가 수익화 된다는 것이 이런 보조 운전자가 없어질 때 수익화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 내년이나 좀 더 걸리겠지만 2066년 말 뭐 이런 것들을 팍 붐이 날 때가 월드컵이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그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 웨이모도 뭐 이제 전체적인 라이드 헬링 서비스에서 10%까지도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컸다. 이것들을 순식간에 로보택시가 이런 가져갈 것이다라는 거고 실제 구글하고 지금 엔비디아가 AI 칩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누가 됐든 얘네들하고 사실 한 발짝 떨어져 있는 피지컬 AI인 테슬라가 이제 공급을 이제 주목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 AI 칩 전쟁에서 AI 수요에서 ESS 공급의 이익률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ESS 잘 신경 안 쓰고 계시지만 2차 전지에서도 이런 것들이 ESS가 얼마나 중요한 모멘텀인지 수없이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이 부분은 CATL이 지금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관세 문제가 좀 걸려 있지만 보조금을 잘 받아갖고 메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 유럽도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죠. FSD가 26년 2월에 오케이 해준다고 했고 독일, 스페인 등에서 체험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이런 것들이 아직 승인된 건 아닙니다. 이런 쪽에서는 먼저 체험 서비스부터 간접적으로 시작한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움직임들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수요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항상 제가 전 재산을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럽과 중국은 이상무, 미국은 FSD로 이제 돌파하려고 요런 부분은 미국이 조금 리스크인데 그런 부분은 11월 데이터가 한번 좀 나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는 조금 그래도 10% 정도 떨어졌었는데 그리고 유럽, 중국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잘 되고 있고 베를린 쪽에서도 굉장히 램프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마무리 말로 좀 말씀드리면 FSD가 많은 테슬람들이 좋아하시는 저도 실제로 1,000만 원을 결제를 해갖고 타보고 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나 부드러워요. 너무나 부드러워. 너무나 부드러워. 이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정차할 때 특유의 멀미나는 막 정지, 막 섰다. 물론 그 택시 기사님의 그런 섰다 갔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아무리 해도 이 FSD를 키면 오토파일럿이었죠. 이걸 키면 너무나 막 좀 섰다 이거 약간 좀 멀미 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굉장히 많이 컴플레인을 받았었는데 진짜 스무스해졌습니다. 완전히 모범 택시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차 출발이 너무나 부드러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신호도 이거 너무 잘 지키고 요리조리 끼어들 때 사람 같다. 근데 단점도 있었습니다. 비보 좌회전 때 초록불 때 일부 주춤해서 못 가는 경우 그다음에 뭐 주차장 이건 아직 뭐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끼어들지 못하는 상황, 좁은 주차 공간을 빠져나갈 때 연생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업데이트돼서 더 완성형으로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 좁은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특유의 데이터를 더 수집하면 충분히 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참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애들이 지금 난리 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듣는 것보다는 보여야 하고 보는 것보다는 직접 해봐야. 저도 지금 매일매일 타보면서 제 쇼츠에도 남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너무나 진짜 실감나게 한번 좀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직접 해봐야지 아무리 보셔도 좀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봐야지 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많이 느낀 게 왜 다들 FSD 많은 테슬라 SX를 타시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걸 보여줘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왜 이걸 우리가 다 놀라지 않는 걸까?
혹시 우리가 테슬라밀에서 테슬라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가 아집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이것도 약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금 칭찬 일색인 후기들 보면 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그런 부분에서 좀 당해봤기도 했었고 이제 아집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다시 마음을 고쳐먹기도 하는데 우리와 일반 사람의 감정 어느 정도 중간선인 것 같긴 하다. 아직은 사실 100% 완벽한 건 아니고 근데 진짜 이거 한번 타보시면 너무나 부드러워서 놀라긴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미국에 타는 사람들은 더 느끼는 바가 다를 거고요. 그래서 진짜 무인 택시를 충분히 해도 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야, 다행히 뭐 지금 주변에 이런 것들을 봐도 별로 안 놀라시는 분도 있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주가에 반영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좀 주제들을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FSD는 진짜 느껴보니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주가는 12월에 진정한 무인 택시 될 때 이게 플랫이 500대 1000대 되는 순간 날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것은 그 이익에 MS에 뒷받침되는 그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 구글 AI 칩 전쟁에 물론 이런 매크로가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지만 칩 전쟁에서 조금 비켜나가 있는 것들도 다행이다. ESS 오히려 이 수혜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쇼츠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제 멤버십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말 잘 쉬세요. 뿅.